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 당신의 발상을 스위치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온 최준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시간 들어가면서요, 간단하게 퀴즈 하나 내려드릴게요. 9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9개의 점을요, 4개의 선을 이용해서 모두 통과하라는 게 제가 드리는 미션인데요. 4개의 선을 떼지 않고 이어서 9개의 선을 모두 통과하는 겁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혹은 펜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정답을 좀 아시겠습니까? 벌써 센스 있는 분들은 바로 정답을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답을 공개해 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이죠. 자, 문제를 푸시면서 이 문제에 절묘한 힌트가 숨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죠. 우리 스스로가 9개의 점을 통과하라고 하니까요. 이 9개의 점을 그 안에서 해보려고 했죠. 이 점 밖으로만 나가면 어느 쪽으로 나가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발상을 전환하고요. 발상을 스위치할 때 가장 저희들은 필요한 건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과 생각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내용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얼마 전에요. 이 군부대의 급식 문제 갖고 좀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 장병들인데 이 장병들의 식사를 보니까 저희들이 깜짝 놀랄 만큼 부실했죠. 그래서요, 이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야당의 의원이 이 51사단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보니까 급식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심지어 유튜버도 이 예산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미리 접했던 뉴스와 너무 다르게요. 굉장히 먹을 만한 음식들이 갖춰지는 겁니다. 자, 문제가 뭐였을까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걸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할 수가 없었던 걸까요? 저희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걸 저희들이 문제라고 보죠. 그리고 반드시 이런 문제를 접하면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4가지 정도의 행동으로 나누게 돼요. 첫 번째, 긴급한 행동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취할 행동이죠.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잠정적인 행동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알 수 없어도 우선 해둬야 될 조치, 이런 행동. 이죠.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긴급 피난적 대책 등등이 잠정적 행동에 들어가요. 조사 분석 행동은요,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바로 원인을 알 수 없거든요. 이럴 때 원인을 어떻게 확실하게 추구하는 방법, 이거 조사 방법을 찾는 걸 조사 분석 행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구적 행동은요, 다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인이 판명된 시점에서 항구적인 행동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런 걸 항구적 행동이라고 하죠. 문제의 정의는요,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몇 가지 볼 거예요. 첫 번째로 문제 해결 능력을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기획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 그리고 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제 해결입니다. 우수한 문제 정의는요, 일단 해결해야 될 문제 또는 이슈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해결 주체가 주력해야 될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알아야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기획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알아야 제대로 된 기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저희들이 사고를 전환하고 발상을 전환해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 해결 트리를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자, 이번에 군부대의 이 식사에 대해서, 이 배식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볼게요.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만약에 운영할 수 있다면요, 담당자 교체 등등을 통해서 기존 계획대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노라는 답을 얻었다면요, 예산이나 인원 등의 증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요. 지속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문제 극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요. 새로운 경영 방식을 도입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때 새로운 기획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도 새로운 기획으로 진행을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기획은요. 수없이 들어보셨죠? 기획서, 기획안 좀 가져와봐. 야, 그 놀라운 기획인데 참 좋은 기획이야. 말은 하죠. 저기 한번 짚어볼게요. 생각하는 바를 그리는 게 일단 정의입니다. 그리고 현상과 목표에 뭘 해소해? 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실천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한 아이디어 또는 아이디어 창조 행위. 이걸 기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획력이 향상될까요? 우선 많이 보고요. 많이 듣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좋은 자료 많이 보고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인터넷 서칭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사람 만나서 소통하면 좋은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좋은 인맥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기획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대표적으로요. 술자리 떠올려 보세요. 술자리에서는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들이 막 샘솟습니다. 막 던지죠. 막 그래 맞아. 막 느낍니다. 야, 이 생각대로 하면 될 거야. 느껴지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다음 날 일어나면 생각이 안 나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 술자리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메모하고 정리하면 돼요. 근데 사실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술자리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들을 사람을 만나서 술자리가 아닐 때 서로 대화하고 정리하고 메모하면 평상시에도 우리들은 기획력을 늘릴 수가 있어요. 한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예전에 원두커피 기계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한 회사에서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왜 비쌀까? 원두커피 기계가. 그래서 하나하나 부품을 분석해 가면서 무엇이 이 기계의 단가를 올리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파악 결과 뭐예요? 원두를 가는 이 분쇄 장치가 단가의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이제 원인을 알았습니다. 문제를 알았어요. 그럼 뭘 합니까? 과감하게 문제를 제거해 보는 거죠. 그래서 분쇄 장치 제거해 봤어요. 제거한 상태로 원두커피 기계를 제작했더니요. 무려 50만 원대였던 기계가 10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분쇄 장치를 없앴으니까 분쇄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돌체 구스트는요. 이 분쇄 장치를 제거하는 기계를 만들면서 이 기계를 팔고 한편으로는 캡슐을 따로 만들어서 캡슐을 판매하게 됩니다. 비싸다는 원인의 분석에 들어간 결과 새로운 제품과 또 다른 판매 루트 자체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떨까라고 희망을 하잖아요. 사람은 희망을 합니다. 바뀌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 어떨까? 여기서 나온 기법이 강제연상법 중에 희망사항 열거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되거든요. 그럼 반대로요. 불편하니까 이 불편함을 제거하는 건 어떨까라는 데서 시작한 기법이 또 있겠죠. 이게 결점 열거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서도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요. 볼펜 한번 들어보실래요? 볼펜. 자, 볼펜 쓰시면서 불편함 느껴보신 적 많죠? 대부분의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면은요. 볼펜을 쓰다 보니까 이 볼펜이 닿는 이 손가락 부위가 좀 아프다. 쓰다 보면 어느 정도 볼펜, 똥이라고 부르죠. 똥이 나온다. 등등 불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잘 안 지워진다. 한번 쓰면. 그래서 이런 불편함들을 모아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요. 볼펜 쓰고 다시 볼펜들이 나는 지우개로 지워지는 볼펜까지 등장을 했어요. 이런 게 등장한 이유는 뭘까요? 불편함을 파악했기 때문이죠. 바로 문제를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한두 번쯤 보셨을 이 날개 없는 선풍기. 자, 왜 시작됐을까요? 이 제품 왜 나왔을까요? 아이들이 선풍기에 손가락 다치는 거에서 이 고민은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아이들이 손가락을 다치니까 그 손가락이 다치는 주 원인을 한번 없애고 보자라는 게 이 제품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팬인데 날개인 팬을 없애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선풍기에 날개가 없는데 바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날개가 없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게 뭐가 있나 한번 찾아봐야겠죠.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찾아보는 방법, 하나는 새롭게 개발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더 어렵습니까? 당연히 개발하는 게 어렵죠. 찾습니다. 고민 끝에 비행기 날개의 기류가 형성될 때 날개 없이도 바람을 일으키더라라는 원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선풍기에 접목을 하죠. 자, 그럼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최소한 이 기술을 접목했을 때 기존의 선풍기와 동등하거나 혹은 더 많은, 더 센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제품이 쓸모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선풍기 망치는 거는 뭐가 틀립니까? 해봤더니 결과는요. 무려 기존 선풍기보다 15배나 센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다음에 뭐가 문제입니까? 제품을 팔게 될 땐 디자인하고 가격이 문제겠죠. 디자인 어떠세요? 날개용 선풍기 생각보다 디자인 괜찮습니다. 만난 장벽은 뭐였어요? 가격이죠. 그렇죠. 가격을 어떻게 더 낮출 수 있다면 아마 이 선풍기는 집집마다 보급이 될 거예요. 아직은 그 장벽이 저희들에게 이 장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라는 장벽이. 하지만 언젠가는 더 낮아질 거고요. 더 보편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무언지를 파악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기획 또는 문제 해결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게 되겠죠. 알츠슐러가 모션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요? 200만 건의 발명 특허를 분석했더니 공통점으로 모순 해결이다라는 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들은요. 새로운 창의력, 창조력 그리고 바로 융합이죠. 사물의 기술들이 융합하면서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재밌게. 롤러스케이트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누군가 이런 신발에 바퀴를 달면서 시작된 겁니다. 좌변기는요. 누가 한번 의자 놓고 한번 앉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편하더라 라는 데서부터 생각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업체에서요. 베트남에 있는 섬유 공장을 구성했었는데 베트남이 뭐 지금 8월, 8월에 한국만큼이나 덥지 않습니까?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사용했던 냉방 비용이요. 월 1억 3천만 원 정도 들었대요. 그때 어느 순간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 마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물로 바닥을 축축 이 그릇으로 물을 바닥에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바닥이 시원했던 그런 기억 나십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도입을 한 겁니다. 지붕에다가요. 스프링클러를 한번 달아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붕을 계속해서 촉촉하게 물로 적셔서 그렇게 해서 바닥에서 수분이 증발할 때 에너지 뺏어가듯이 열을 뺏어가듯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단순한 과거의 생각과 지금의 기술을 접목시켜 본 겁니다. 결과는요. 1억 3천이라 그랬죠. 제가 월에 냉방비만. 이게요. 한 달에 260만 원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 그리고 스프링클러라는 지금 옆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술 이 두 가지의 결합만으로 굉장히 거대했던 냉방비의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융합의 아이디어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들은요.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기술들은 도처에 막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우리 사고와 이것들을 합치는 거죠. 그것들을 합칠 때 저희들의 발상의 전환이 스위치 될 겁니다. 스마트폰 하나 갖고 볼게요. 괄호 역할도 하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뭐뭐 역할도 한다. 처음에 스마트폰의 시작은 당연히 전화기였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것들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카메라 역할도 하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카메라 역할도 하죠. 라디오 역할도 하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라디오 역할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용도는 계속해서 통합되고 새롭게 개발되어 갈 겁니다.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활용하던 것들을 생각을 바꾸고 발상을 스위치하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용도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거는요. 문제를 먼저 알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주변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내가 했던 과거의 경험들을 모아서 새롭게 용도를 합쳐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발상을 스위치해 줄 겁니다. 노란색 눈에 잘 띄죠? 아이들이 지금 스쿨존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생각해냈습니다. 아이들이
잘 보이는 곳에 있으면 그만큼 사고 확률도 줄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 노란색 스쿨존이 아이들에게 안전을 과거보다 조금 더 확대시켜 줬어요. 석기시대가 끝난 건요, 돌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청동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이겠죠. 존 리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는 걸 분명히 들어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있는 것 좀 보셔야 되고요. 만져보고 물건 가지고 감촉 느끼십시오. 이렇게 상상하면 그게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당신의 발상을 스위치하라. 최준호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